한국에서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시장이나 마트나 백화점에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거나 또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을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은 한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추석 분위기가 썰렁한 거야, 이렇게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추석 때는 이번 추석만 잘 지나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 추석도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석을 앞두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에 전화로 부모님께 안부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추석을 보내도록 합시다. 오기택이 노래합니다. 꿈에 본 내 고향.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맞아요. 올해도 그냥 가족끼리 보내야죠. 그렇죠. 원래도 네. 지금 상황으로는 네. 그냥 근교에 있는 가족끼리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중국 다녀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벌써 2년 반 정도 부모님을 못 뵀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작년부터 저희들 이제 명절이나 기념일 되면 서로 영상으로 이제 그룹 영상통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작년 추석이나 또 올 설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족을 만나지 못했는데 올 추석도 한 번 더 보내고 나면은 내년엔 좀 좋아지겠죠? 내년은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다 이제 예방주사도 맞고 그러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그 영상톡을 할 때 좀 더 뭔가 풍성해질 같은 느낌. 맞아요. 네. 처음 할 때는 그냥 음식 없이 그냥 이제 대화로만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음식도 차리고. 근데 점점 보니까 이제는 그 장식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뒤에다 막 사진도 걸어놓고. 맞습니다. 아이들이 막 한복도 입고. 예. 그리고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녹화를 해서 같이 편집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만들고 해서 재밌습니다. 네. 오히려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아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면도 있더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 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온라인 회의를 하는데 측정을 해서 다 각자 배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다음 회의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익숙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와인에다가 과일까지 예쁘게 DP해서 이렇게 같이 분위기 있게 회의를 하는 분들도 계셔서 나름 또 새로운 생소한 그런 좋은 자리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는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하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개개인이 최대한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명절이나 기념일수록 조용히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집에서 지내는 게 저희들 지금 상황에 살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저기 보면은 집에 머물러 주세요라고 써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밖으로 일단 나가게 되면 어디서 휴게소나 어디에서 사람들 많이 부딪히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부모님 어디 가자 이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디 가는가. 저희 네. 애는 이제 자주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친구도 참으니까 저도 이제 꼭 참고 집에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보니까 뭐 추석 선물 이런 거 보낼 때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다 온라인으로 배달하고 또 네. 쿠폰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익숙하니까 어르신들도 이제 네. 그런 걸 받을 줄 알고. 네. 그동안 잘 저희가 견뎌왔습니다. 백신도 많이 맞고 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노력하면은 가족들과 즐거운 상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흥룡강성 상지시 강효삼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성묘라는 글인데요. 아, 추석이 생각나네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석이 가까워 오면서 성묘길에 신경이 쓰였다. 성묘는 청명과 추석에 하지만 그중에도 추석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혹시나 가을 날씨가 어떨까? 추석날 비가 퍼붓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미리 앞당겨 가기로 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비는 오지 않지만 날씨는 흐릿허분했다. 내가 성묘를 해야 할 곳은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합장한 묘, 이렇게 두 곳이다. 나는 아침 일찍 버스에 올라 묘가 자리 잡고 있는 고향 산으로 향했다. 외할아버지 무덤 앞에 이르니 그 사이 키 큰 풀들이 잔뜩 휩싸여서 무덤을 분간할 수가 없다. 행장을 내려놓기 바쁘게 부지런히 벌초를 했다. 무덤이 훤하게 정리가 되자 나는 시간을 다투어 먼저 산신령의 제사를 지낸 후에 간단히 제사를 마쳤다. 이제 성묘는 끝났다. 헌데 무언가 허전했다. 워낙 추석의 성묘란 한 가족이 한데 모여서 조상의 은혜를 추억하며 그네들을 기리는 날이다. 헌데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해외로 연회 도시로 다 떠나고 그동안 정성스레 조상의 무덤에 성묘를 하던 삼촌마저 올봄에 청도로 떠나가니까 무덤을 보는 것은 나 혼자의 몫이 되었다. 지금 고향을 떠나 멀리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부모의 은공을 기리어 아무리 길이 멀어도 청명이나 추석엔 꼭 성묘를 하러 오는 효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아직 우리 민족의 효도 정신이 아주 색발하지 않았음을 감안할 수 있다. 하나 다 같은 천층 만층 구만층이라고 사람마다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무덤을 오랜 세월 방치하고 찾아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나의 짜게바지 친구 하나는 어머님의 무덤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와보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한 해 무슨 생각이 나서 어머님 무덤을 뵈러 왔지만 풀과 나무에 휩싸여서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나는 효자는 아니지만 지금껏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묘를 했다. 어릴 때는 부모를 따라, 커서는 내 홀로, 비가 와도 일이 있어도 거리가 멀어도 청명과 추석은 꼭 성묘를 했는데 특히 추석에는 벌초를 겸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빠지지 않았다. 오늘도 성묘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인다. 하늘도 내 마음을 아는지 처음엔 비가 크게 올 것처럼 벼르더니 이윽고 점차 맑아지기 시작한다. 그럴 줄 알았다면 산에 좀 더 오래 있을 걸 후회도 됐다. 라는 글입니다. 아마 지난해 추석 전에 미리 성묘를 다녀오신 얘기를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편지가 이렇게 도착한 걸 보니까. 근데 그 추석 때 가까이 돼서 진짜 가족들과 모두 다 같이 성묘하러 가던 때가
그립네요. 그렇죠. 지금은 네. 생각도 못 하는데 중국은 또 그 추석 때도 하지만 그 청명절이라는 게 청명때. 있어요. 네. 그래서 4월 초쯤 네네. 4월 5일 4월 네. 5일, 6일 요때죠. 네, 그때 하는데 보통 이제 벌초를 하러 성묘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언제 다녀오신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어릴 때 다녀왔고요. 나중에 네.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 묘지가 개발을 하면서 산 자체가 이제 없어졌어요. 아, 네, 그러고 네. 나서는 그냥 그 기일에 네. 집에서 간단히 쉬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네. 어떤 분들은 그 묘소가 계신 분들은 그냥 가서 벌초하고 이제 그렇죠. 친척들 모이고, 예. 네. 그리고- 술 한 잔 부어 네, 올리면서. 그리고 또 연변 지역에서는 그날을 즐거운 날처럼 네네. 친척들이 모여서 술 한잔하고 서로 얼굴 보니까 뭐 재미있게 놀다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뭐 장엄한 그런 개념보다는 네네.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그 계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셨고 맞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셨고 하면서 네. 이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즐거운 분위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날이 지금은 이 상황도 그렇지만 가족끼리 점점 친척들이 멀리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근래 와서 어릴 때는 좀 있었는데 한 20대부터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느 하루 날짜를 딱 지정을 해서 모이는 것도 참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 계시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모일 때 더 네. 많은 친척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예. 한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은 추석 때 보통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친척분들이 추석 때 되면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날은 이제 친척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만찬을 하고 그런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친척집 방문을 하고 네 가서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났던 언니 뭐 사촌들 네. 그다음 뭐 큰아빠 큰엄마 이렇게 만나면서 인사를 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는 거예요. 네. 아마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신 많은 동포 여러분들도 아, 추석 때 성묘를 가야 되는데 올해도 못 가는구나 하고 아쉽겠지만 그래도 고향에 계신 분 누군가가 한번 대표로 좀 성묘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네. 영정 사진을 옆에 넣고 네. 성묘는 못 가지만 그렇죠. 같이 어울린다는 이런 네. 느낌으로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강효삼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 친구분이 어머님 무덤을 오랫동안 안 가보다 보니까 막상 가서 찾지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저도 봤거든요. 그렇죠. 산에 네. 좀 멀리 쪽에 있으면 자주 안 가다 가게 되면 막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네. 길도 어딘지 잘 모르겠고. 맞습니다. 네. 근데 무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유교 문화를 쭉 하면서 무덤 있는 네네. 집을 보면 묘소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뿌리를 네. 찾아갈 수 있고 네. 또 묘소가 잘 관리된 집은 왠지 보지는 못했지만 아, 이 집안은 참 괜찮은 집안이구나 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네. 가끔 가다가 무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무덤이거든요. 이럴 네. 때는 아, 이거 잊어버렸나? 네. 그렇죠. 좀 안타깝죠. 네,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네. 특히 또 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시겠네요. 저는 이제 그 18선현들, 동방 18아국 18선현들이 그 후손을 찾아가면서 묘소를 찾았는데 네. 그 중에 한 집안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본인들은 어디에 가면 그 집안 묘소부터 먼저 본대요. 그러니까 묘소를 보면서 후손들이 얼마나 잘 있는가. 네,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묘소 있는 잘 되어 있는 집안은 왠지 막 부럽기도 하고. 네. 저희가 어디 이렇게 가다가 묘소가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걸 보면은 저희 마음도 흐뭇하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도. 맞습니다. 네. 한국은 정말 곳곳에 이게 운전을 가다가 네네. 정말 잘 관리되어 있는 그런 묘소들이 많거든요. 양지 바른 곳에. 저는 그게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네. 순간부터 막 경제 개발하니까 그 작은 산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아마 큰 산에는 있는데 큰 산에 우리가 또 접근을 많이 못하니까 네. 아쉬움이 많죠. 아, 강효삼 씨 글 덕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어머님, 아버님, 올해는 못 가지만 내년에는 가서 꼭 성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동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성묘를 하며.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 씨가 보내왔습니다. 한 대학생의 효도 선물입니다. 전춘하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정말 꿈만 같소. 학교에 다니는 손자 녀석이 이렇게 철이 들어 모터차를 사주다니. 이는 지난 노인절 전야 중국 길림성 령정시 동성용진 해란촌 제산 촌민소조 마덕남 74세 최산옥 73세 양주가 이웃들에게 손자를 자랑하며 한 말이다. 10여 년 전 노모 송출로 아세아의 중동 지구로 갔던 며느리가 첫 돌도 되지 않은 손자 중거리를 두 노인에게 맡기고 떠난 지 몇 년 만에 뜻밖의 사고로 비참하게 저 세상으로 떠나갔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중거리가 소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할아버지는 1학년부터 마른 날, 굳은 날 헤아리지 않고 자전거로 10여리 밖에 시내에 자리 잡은 학교로 아침 저녁 오갔다. 아내를 잃은 아들은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고 의지를 상실하여 마작판에 단골이 되어 매일 목돈을 탕진하였다. 손자 중거리 초중 시절 학업 중단의 위기가 다시 하겠습니다. 손자 중거리 초중 시절 학업 중단의 위기가 들이닥쳤다. 십자로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두 노인께서는 손자의 손목을 꼭 잡으시고 다독이며 그의 어머니가 생전 자식에 대한 기대를 할머니께 부탁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중거리는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펑펑 쏟아져 흐른 눈물을 훔치며 연변대학 정치학부를 일지망으로 삼았다. 할머니는 룡정에 3년간 셋집을 맡고 현성에서 심리 떨어진 동성용진 해란촌 집에서 홀로 살고 있는 쇠약한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왔다 갔다 하며 분망이 보내고 있었다. 할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피타는 노력으로 중거리는 오매에도 바라던 연변대학에 녹취되었다. 할아버지 오남매의 후손들 중 첫 대학생이 나타났다고 마신의 친척들이 거주한 마을은 기쁨으로 들끓었다. 미래를 알리거든 먼저 지나간 일을 살려보라.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명기한 중거리는 연변대학 교정생활 3년 동안 아버지가 한국에서 보내온 생활비와 용돈을 아껴 쓰며 모았고 지난 몇 년간 방학 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목돈을 벌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덕이야. 효자인 중거리는 몇 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은 목돈으로 허리가 구부정하고 다리가 휘청거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효도 선물로 모터차를 사다 드렸다. 네. 아유, 중거리 학생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께 뭐 모터차가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네, 거죠. 오토바이입니다. 네. 오토바이도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학생이 그 짧은 시간에 번다는 거는 네네. 정말 많이 아껴 아껴서 쓰고. 예, 모은 돈이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답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학생이 졸업해서 네. 이렇게 큰 선물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린 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본인이 목돈을 내서 본인이 여행을 가거나 네네. 뭐 취업을 위해서 뭔가 큰 돈을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다 드렸다는 거는 정말 효도도 있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네. 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근데 중국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조손 가정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92년도 한중 수교 이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이제 그 아이를 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젊지 않아도 거의 40대, 50대 분들 아이들 학교 다니는 나이에 오거나 네네. 아니면 뭐 초등학교 아니면 갓난 애기 두고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럼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사춘기에 들어서서 사춘기 때 막 네. 힘들어하는 방황하고 모습도 또 부모님은 미안하니까 돈을 계속 이렇게 뭔가 네. 원하는 걸 사주기로 하는데 나중에 사춘기 때 이제 그 한국에 중도 있고 청소년 들어오잖아요. 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사니까 좋기는 하는데 반면에 이제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부모님이 그렇죠. 기대하는 아이와 네네. 아이가 기대한 부모님이 네. 이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가족도 있습니다. 네. 너무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땐 교수님의 좀 역할이 크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더 큰 애들 만나잖아요. 네네. 근데 청소년 시기는 이 청소년 시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얘네는 이제 그 청춘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2병. 네. 네. 이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아도 막 반항을 하는데 이 환경이 바뀌었지 또 요구가 달라지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더 많이 애들을 어떻게 보면 풀어놓고 좀 더 많이 그렇죠. 키우잖아요. 네. 네. 그런 해달라는 문제가 대로 다 많죠. 해주고. 네. 네. 그래도 이 손자 준거리가 학업을 중단할 위치에 있을 때 엄마가 남긴 동영상을 보고 마음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할머니가 할아버지 뒷바라지도 하시면서 왔다 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철이 드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도 사실 네. 처음부터 철드는 게 아니라 막 방황할 땐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에 네. 한마디나 이 친구는 지금 동영상 돌아가신 어머니의 동영상을 보고 마음을 먹은 것처럼 그 누구나 다 그 책 한마디에서 누구 말 한마디에서 네. 이렇게 방황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운도 좋고 이 아이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아이입니다. 그렇죠. 네. 누군가가 주변에서 자기를 잘 믿어주고 또 그리고 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좀 정신 차리고 공부 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학생들에게 주는 어떤 믿음, 배려 네. 이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림도 있고 네. 그다음 선생님을 해보니까 저도 학생을 해볼 때 선생님이 나한테 보내준 그 기대의 눈빛. 맞아요. 네, 물론 내가 본인들 다 알잖아. 자기의 그 학습이 능력의 수준. 네네. 근데 왠지 선생님이 나한테 기대를 눈빛을 주면 내가 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왠지 네. 선생님이 뭐 어려운 문제를 전혀 나한테 눈길을 안 줄 때는 풀이 죽어서 이거에 맞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네. 주위 분들이 이런 아이들한테 뭔가 관심과 기대와 인내심을 많이 가지면 다 좋은 아이로 키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추석 앞두고 저희가 편지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잘 자라준 우리 준거리의 그 효도도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부럽습니다. 대학생이 이렇게 아껴서 자기한테 준 게 아니라 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정말 평생 두고 자랑할 만한 거리네요. 그렇죠. 정동원이 불러주는 효도합시다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 연결해서 듣는 순서죠.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사할린 지역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가을에 신학기가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학들이 이제 대면 수업을 재개했다고 하는데 또 한국어과가 개설된 대학들도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뭐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우리 한국과 달리 여기는 9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카자 국립대학교, 카자 국립외국어대학교 등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도 일찍 개학을 했고요.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사실 이번 신학기부터는 작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부터 줄곧 그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왔지 않습니까? 네.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다고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백신 접종을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 7월 말부터 여기도 델타 변이 때문에 신천자가 굉장히 늘기 시작해가지고요. 올 신학기에는 비대면 수업을 또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사실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결국 가자보건당국과 또 교육부가 올 신학기부터는 모든 초중고를 비롯해서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결국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한편 우리 교민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이제 알마티 한글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개학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 당국은 현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엄중하다고 보고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15주짜리 가을 학기 한국어 강좌가 열리는 우리 한국문화원에서는요. 언택트 수업,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네. 대신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좀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문화 강좌 그리고 공연 이런 것들을 기획했고요. 그때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서 오프라인 온라인을 병행해서 또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에서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연수 수료식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러시아 또 우즈벡 이 3개국에서 참가한 교사 34명이 참가한, 그리고 또 5주 동안 열렸던 우리 이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연수가 지난달 27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연수는 고려인 한글학교 교사의 이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요, 재동포재단이 이제 진행했는데요. 수료생들은 5주간 매일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어 교수법 그리고 한국 역사 문화 특강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적극 참여했습니다. 수료식에서 볼고그라드 세종 센터 한글학교 교사 임이리나 씨는요, 한국어 수뿐 아니라 문화 역사 교수법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토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문화 체험은 마치 한국 여행을 한 것 같다라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통신원 리포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할린 동포들의 묘를 조사했다면서요. 네,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사단이 7월 31일 러시아 사할린 방문으로 제3차 사할린 한인묘 현황 파악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 묘지 현황 파악에 대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에 미뤄졌는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묘지조사 사업은 국토정보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거든요. 조사원들은 올해 카르사카 아니와 돌린스크 사마리 지역 공동묘지를 추가로 조사하여 사할린 한인 집단 거주지 인근 무인가 공동묘지에 내장된 한인묘 추경료 포함해 성과는 9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어요. 또 정보공사 조사단 당장 이항복 팀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한인묘 100기 확정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사하다 보니 추가로 유로사할린스크 네벨스 홈스크 3지역의 묘지를 파악하게 되고 결과는 7개 지역 48묘역 249기 조사가 완료되었는데요. 그중 확정묘 235기, 추정묘 14기가 되었습니다. 긴 지구촌 동포연대가 2011년에 묘지조사 시작으로 국토공사에서 2019년까지 묘 1만 5,290기를 조사했습니다. 이 팀장은 그동안 대도시 주변 공동묘지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마을이 없어졌거나 소규모 마을 조사했는데 인프라가 없고 거리도 멀고 벌초도 안 되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사할린 한인 묘 현황 파악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파악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사전조사가 이루어졌으며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등급적 세부조사를 하고 9월 4일에 세 팀이 합류하여 한인묘 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한벽 팀장은 한인묘지 실지조사는 사할린 지역정부, 주한인협회, 주의상가역협회, 주노인회, 지방한인회 등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장기간 한인묘지 조사, 강제동원 동포 요골 봉환 사업을 돕고 있는 김홍재 사할린 주한인협회 고문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말 많은 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할린 지역의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사단이 제3차 사할린 한인묘 현황 파악 사업을 펼쳤다고 합니다. 2020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돼서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 묘지 현황 파악에 대한 이 사업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으로 미루어졌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지구촌 동포연대가 2011년부터 묘지조사 사업 시작으로 국토공사에서 2019년까지 이 묘 15,090기를 조사했다고 그래요. 특히 또 이 조사단원들은 한인사회계 대표, 한인 동포들하고 만나서 사할린 한인사
강제 동원의 역사, 또 1945년 한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한 취재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단은 예상한 것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한인 묘를 확정할 수 있어서 참 만족을 느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조사단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 우리 사할린 지역의 많은 사회단체 그리고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리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이고 아이고. 이거 좀 받아줘요. 아이고 천천히 내리줘요. 고마워요.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대요? 많긴 뭐가 많다 그래요. 많지요. 쌀에다가 콩도 있고 여기 깨도 있네요. 얼마 안 돼요. 이게 다 할매가 농사 지은 거죠? 그러죠. 나가 여름 내내 뼈 빠지게 농사 지은 거요. 올해는 태풍이 안 와서 콩하고 깨가 아주 잘 됐슈. 콩하고 깨가 아주 좋네요. 집에 더 있어요? 왜요? 저한테 좀 팔아요. 팔 건 없슈. 그래요? 자식들 나눠주고 나면 우리 먹을 거밖에 없슈. 알았으니까 손살이 그만 쳐요. 근데 이 쌀을 다 빻을 거예요? 송편 맹글어서 자석들 나눠줘야지. 추석에 자석들은 다 온대요? 아니요. 그놈의 코로나인가 뭔가 땜시 큰아들만 오고 다 못 온대요. 그런데 쌀을 이렇게 많이 봐요? 못 오니까 더 많이 맹글어서 택배로다가 보내줘야죠. 힘들게 뭐하러 송편 만들어요? 사 먹으라고 해요. 내가 맹글 것하고 사 먹는 거 하고 어디 가깝유? 하긴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정성껏 빠줘요. 야 걱정 묻들어 매요. 할머니가 여름 내 정성껏 농사지은 쌀로 송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네요. 그러게요. 직접 송편을 만들어서 추석 때 못 오는 자식들에게 보낸다고 하네요. 추석을 앞두고 가장 바쁜 곳 중 한 곳이 바로 이곳이겠죠? 네, 이곳은 방아로 곡식을 찢거나 빻는 곳입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이곳을 잘 찾아볼 수 없지만 보통 시골에 많이 있는데요. 시장이나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다가 이것을 마련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방아는 어떻게 작동시키냐에 따라서 디딜방아, 물레방아, 퉁방아, 연자방아 등 그 종류가 많습니다. 디딜방아는 사람의 힘으로, 연자방아는 짐승의 힘으로, 퉁방아와 물레방아는 물의 힘으로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능에 따라서 이것도 달리 짓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종류에 따라 이것을 다 지었지만 요즘에는 이것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네, 대부분이 기계가 있는 이곳을 찾아서 곡식을 빻거나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방아로 곡식을 찢거나 빻는 곳을 말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가장 바쁜 곳 중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추석 때 쓸 참기름을 짜기도 하고 송편을 만들 햅쌀을 빻기도 하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도깨비 시장, 2번 방앗간, 3번 방탄소년단.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곳이 시장 어귀 또 동네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도시는 물론이고 시골에서도 이곳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명절이 다가오면은 가장 바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인데요. 여름 내 농사지은 햅쌀을 빻아서 추석 때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요. 그 햅쌀을 빻아서 송편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할머니를 따라서 자주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곳에서 햅쌀을 빻아서 송편을 만들기보다는 마트나 떡집에서 사서 드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또 이곳에서 콩이나 깨 같은 것을 볶기도 했었고 참기름을 짜기도 했었는데 이곳에서 갓 짠 참기름은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혹시 이곳에서 곡식을 빻고 참기름을 짜지 않으시나요? 이곳에 대한 추억이나 또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행복 우체통에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 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홍범도 장군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홍범도 장군의 손녀뻘 되는 친족이 청원서를 썼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쓴 거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이제 홍범도 장군이 직계 가족들은 홍범도 장군이 의병투쟁 과정에서 일본 군이나 일본 경찰에게 체포됐거나 그래가지고 고문으로 돌아가시거나 또 전사에서 남아있지 않은데 나중에 홍범도 장군이 오랫동안 혼자 사시다가 가정을 이뤘고 또 홍범도 장군의 친척 되는 분들이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서 1925년생인데 그분이 1994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카자흐스탄과 수교를 맺자마자 1992년 1월에 북한과 동시 수교를 맺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홍범도 장군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북한은 홍범도 장군 고향이 평양이니까 북한으로 또 모셔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서고 고려인들은 또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기도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되지도 않고 또 홍범도 장군의 직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사가 반영되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거든요. 네. 그때 홍범도 장군의 어떤 유일한 그 친족이 되시는 분이 1994년 8월 29일에 이분이 청원서를 쓰게 됩니다. 오직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오직 대한민국으로만 봉환시켜달라. 나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어떤 나라로 돌아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나의 허락이 없이는 홍범도 장군의 묘를 파헤치거나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청원서를 썼는데 그게 남아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이렇게 청원서를 쓰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예, 이분은 홍예까제리나라는 분인데 홍범도 장군의 그 직계 가족을 오랫동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지금도 완전히 확인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할 때 DNA를 이렇게 채취를 해놨는데 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의 그 친족이 되는 분이 예까제리나라는 분이 그분이 90년대 초반부터 유일한 친족이라고 이렇게 그 증명하러 다녔고 누구도 거기에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진정한 그 유일한 친족으로 그때 남아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쓰셨죠. 1925년생이고 네.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다 홍범도 장군이 사셨던 곳에 사셨다가 나중에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로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서 살고 계셨습니다.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이 안장되어 있는 카자흐스탄 중앙 묘역관리부장 그분과 또 홍범도 재단은 국내에 있는 재단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의 그 직계 자손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다에 사는 우리 고려인 후손들이 홍범도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홍범도 묘도 관리하면서 모든 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예까체리나 이분이 그 두 군데 동시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혼자 생활을 하시다가 재혼을 하신 거네요. 그랬기 때문에 네. 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강제이주 직후 이듬해에 모국어 신문이 잠시 폐간됐다가 부활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신문의 초기에 강제이주 때
고려인들이 이주되면서 모든 그 자기의 직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네. 가족을 찾는 광고가 많이 실립니다. 거기에도 보면 홍범도 장군이 가족을 찾는 광고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사위 송준용을 찾소. 그러니까 그 딸들이 그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아마 새로 이루어낸 그 가족의 이루어낸 아마 그런 딸 같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 홍범도 장군의 그 가족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명확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홍예가제리나 씨 이외에도 또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위 송준용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 따님이 있었을 거고요. 네. 또 홍범도 장군은 따님이 또 3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의 이제 막내 따님이 이 홍면식이란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의 따님이 이제 김알라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외손녀지요. 이분이 이제 홍범도 장군 유품을 지금 갖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해주에 계시죠. 우리가 이런 것은 더 찾아서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예가제리나 씨의 후손은 혹시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그분 후손이 안 계셨습니다. 네. 그분이 혼자 사셨었는데요. 혼자 사시면서 90년대 중반에 신문사에 찾아와서 자주 정말 홍범도 장군의 어떤 활동 상황이나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네. 신문사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또 한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네. 그야말로 홍범도 장군의 그 유일한 친족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또 홍범도 장군을 알리려는 노력들이 이렇게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럼 홍예가제리나 씨의 어떤 그 청원서 이런 것들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전시를 했는데요. 그게 홍예가제리나의 청원서인데 사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원본은 그들로르다 중앙묘역관리부장에게 접수됐고 또 홍범도 재단에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본이 접수가 되면은 그쪽에 다시 그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본으로 내주지 원본을 주지 네.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본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신문사에서도 일하고 고려인 관련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 또 홍범도 장군을 직접 만나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관련을 갖고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또 제가 그런 자료까지 사본을 네.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됐고요. 네네. 아주 귀한 전시 자료였네요.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홍범도 장군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인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호가 불러주는 가족사진 들으면서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